안녕하세요. 전국의 학생 여러분, 맹은지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설명문 했었죠? 설명문 하면서 우리가 비문학, 독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공부를 했었는데 어려웠죠? 생각보다는 힘들어요. 이게 처음에는 힘든데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던 지문들인데 점점 더 이해가 잘 되네?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논설문을 할 텐데 논설문도 설명문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시간이죠.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문처럼 자세히는 못하고요. 논설문은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이라서 논설문이죠. 설명문은 내용 이해가 좀 쉬운 편이었어요. 대신에 설명문은 그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찾아야 돼서 조금 힘들었다면 논설문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이고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장이 그리고 주제가 쉽게 드러나요. 이해됩니까? 논설문은 주장은 쉽게 드러나죠.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핸드폰이 갖고 싶어요. 엄마 아빠한테 쫄라야 돼. 그때 엄마 아빠 나 핸드폰 사주세요 하고 그냥 땡 하면 엄마 아빠가 사줄까요? 어림도 없겠죠. 아니면 엄마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나 핸드폰으로 게임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카톡도 해야 되고 나 그걸로 썸도 타야 돼요. 이래봐요. 그러면 사주겠어요? 집을 나가라 하면서 막 혼내겠죠. 어떻게 해야지 핸드폰을 사줄까요? 핸드폰을 사달라는 주장에 합당한 근거를 둬야겠죠. 요즘에 강의를 핸드폰으로 볼 수 있다더라. 근데 내가 엄마도 알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 시간에 나는 핸드폰으로 강의를 봐야만 된다. 그때는 컴퓨터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다른 것도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핸드폰이 필요하다. 강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조금 그래 공부하면서 돌아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내가 뭔가를 주장하려면 그 주장에 맞게 근거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타당해야지 그 주장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겠죠. 그래서 논설문에서는 주장을 찾는 건 쉽고요. 그래서 시험에 주장을 찾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근거가 어떤 건지, 근거가 잘 맞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환경 보전과 관련된 글을 볼 텐데 두 개의 의견을 볼 거예요. 이 두 개의 의견을 보면서 주장을 찾고 그 주장에 맞는 근거가 뭔지를 찾으면 돼요. 알겠죠? 환경보호라는 거는요. 요즘의 핵심 논제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검정고시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실제 교과서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학능력시험, 수능에서도 그렇고요. 잘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환경보전과 관련된 글을 볼 거고요. 논설문은 어떻게 보라고 그랬죠? 주장이 있고요. 그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요. 첫 번째, 글쓴이의 의견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낸 글, 이게 논설문이고요. 그 다음에 논설문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며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얘기해서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논설문의 형식은요. 서론, 본론, 결론. 다시 얘기해서 처음에 논설문, 중간에 논설문, 마지막에 논설문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 보편적이고요. 처음에는 동기, 전개, 그 다음 본론에는 핵심 주장과 근거, 마지막 결론에는 요약, 실천, 방안까지 많이 나와요.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인데 이게 입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입장에서는 환경을 보존하려면 제대로 하자. 생태계를 보존하자라는 거고 입장 2에서는 환경을 보존하려면 생태계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성장시켜서 그 다음에 보존을 해야 된다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입장 1에서는 단순히 개발 위주의 성장 정책이 환경 파괴를 낳았다. 그래서 성장 중심의 논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태적 삶으로의 회귀, 다시 얘기해서 생태적으로 살자, 자연적으로 살자를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입장 2에서는 서론에서 반대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해요. 입장 1에 대한 반대를 그 다음에 본론과 결론에 걸쳐 계속 반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반대 측에서 제시하는 근거를 반박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볼 거고요. 입장 1의 구성을 봅시다.
우선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이죠. 서론에서는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 무슨 말이에요?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은 같이 갈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해서 환경을 보전하면서 공장을 많이 짓고 경제를 성장하는 건 불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론에서는 성장 중심, 다시 얘기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이 성장 중심의 논리가 뭐가 안 좋은지 문제점, 피해, 폐해를 논리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 결론은요. 환경 보존을 하려면 제대로 생태적인 삶을 목표로 성장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장은요. 서론, 본론, 결론 되어 있죠. 서론에서는 환경 보존을 명분으로 성장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언급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장을 반대하는 게 환경 보존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본론에서는 그 환경 보존 때문이라는 사람들의 근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경제를 성장시켜서 빈곤을 해결하면 환경 보존이 더 잘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역설은 주장, 힘주어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환경 보존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봅시다. 여기까지. 우리 논설문 이번 시간에 한다고 했었죠. 설명문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었다면 논설문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문, 글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설득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설문은 주장이 있고요. 그 주장에 맞게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근거가 있죠.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에 관한 입장 1을 보면요. 입장 1에서는 잘 봐요. 성장보다는 생태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입장 1에서는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반대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입장 2에서는 경제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환경은 보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환경은 보존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이 둘의 공통점은요. 입장 1과 입장 2의 공통점은요. 환경은 아껴야 된다. 환경 보존은 필요하다. 이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 둘 주장의 공통점을 말하세요 라고 하면 환경 보존은 같이 한다는 거 말해야겠죠? 그 다음 입장 2에서는 환경 보존은 하긴 하는데 뭘 통해? 경제 성장을 통해 하자. 다시 얘기해서 경제 성장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자.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논설문이 뭔지 얘기를 했고요. 입장 1, 입장 2 두 개의 논설문 주장을 볼 겁니다. 이 논설문은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고요. 내 마음을 드러내니까 주관적이에요. 다시 논설문은 내 마음을 드러내니까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입장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드러낸다는 거죠. 객관적인 건 설명문이고요. 다시 설명문은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을 해야겠죠. 내 마음보단, 내 의견보다는 그 정보에 대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에 반해서 논설문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확실히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상대방에게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설문은 뭐라고요? 주관적이라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뭐가요? 논설문은 주관적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설명문은 객관적이다. 그럼 우리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275쪽에 논설문이란 논설문의 형식 나왔고 했었죠? 바로 276쪽으로 갈게요. 276 가면요. 입장 1부터 있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세계에서 이게 되게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환경은 보전해야 되는데 경제는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이미 경제 성장이 많이 돼 있는 나라들 있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그 나라들이
이걸 근거로 들어서 다시 얘기해서 환경 보존을 근거로 들어서 이제 너네 개발 그만해 라고 다른 나라들에게 명령을 해요. 다시 얘기해서 개발도상국들이 있잖아요. 좀 어렵죠. 선진국이 있고요. 개발도상국들이 있어요.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나라를 이제 막 발전시키려고 해요. 근데 선진국들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개발도상국 너네들 환경 보존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그만 개발해. 환경 보존해. 막 규제를 가해요. 그럼 선진국들은 이미 선진국이 됐으니까 뭐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미 다 된 거고. 그다음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사다리 치우기라고 하는데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걸 하려면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을 보존하는 것과 경제 성장이 서로 관계가 있는지 있다고 했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경제를 성장하는 게 환경 보존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입장 1부터 봅시다. 입장 1의 제목에서 다 나와 있기는 해요. 입장 1. 양립할 수 없는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 무슨 말이죠? 양립할 수 없는, 다시 얘기해서 함께 갈 수 없는 이란 뜻이죠. 그러면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은 같이 갈 수 없다. 그 말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 다시 얘기해서 환경 보존이 경제 성장보다 중요하다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서론입니다. 입장 1의 서론은 어차피 문단이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 서론. 문장 끊어가면서 잘 읽는 거 알죠? 세계 경제가 1번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오늘날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발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요 국가들도 이런 정책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세 번째 문장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몇 년 전부터 그 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온 친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경제 위기를 맞아 바야흐로 새로운 성장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까지.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문장까지는 다 비슷한 내용들이죠. 거기에 마지막 네 번째 줄 별표 치세요. 서론의 네 번째 줄. 그러나라고 나왔어요. 그러나는 앞과 뒤가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맹은지는 못생겼다. 하지만 그러나 수업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에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많이 오죠. 그래서 이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앞의 내용과는 반대가 될 거고요. 이 그러나 앞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을 함께 추구한다. 맨 첫 줄에 나와 있죠. 그럼 그러나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함께 추구 못해 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봅시다. 그러나라는 게 있으면 그러나의 앞이 중요하게요? 뒤가 중요하게요? 예를 들어서 연기를 잘하시긴 하지만 김태희는 예쁘다. 그러나 연기를 못한다. 이러면 김태희가 예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기를 못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김태희 예쁘긴 한데 연기는 좀 못해 이거죠. 다시 얘기해서 연기를 못한다가 핵심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가 나왔어요. 앞에는 환경보존과 경제성장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나 뒤에는 같이 못한다고 나오겠고요. 그 그러나의 뒤가 핵심이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그러나 성장과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게 생각처럼 쉬운지는 의문이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환경보존과 성장, 다시 얘기해서 성장과 환경을 함께 잡기는 어렵다. 서론 다시 성장과 환경을 함께 잡기는 어렵다. 가 주장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환경 보존을 중시하겠죠. 이 둘 중에서는. 그 다음 본론으로 갑시다. 우리 지금 중요한 거 배웠어요. 그러나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요. 우선은 3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죠. 본론의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표시하고요. 그동안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물론 성장을 위해. 이게 두 번째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날. 됐죠? 그 다음 갑시다. 본론의 내용들도 이것과 연관지어서 쭉 나올 거고요. 근거가 나올 겁니다.
왜 환경하고 성장은 같이 못 가는지, 왜 환경을 중시하는지, 성장보다. 됐죠? 첫 번째 문장 봅시다. 그동안 녹색으로 대표되는 생태적 가치를 훼손해온 주범은 다름 아닌 성장 중심의 개발 논리였다. 선생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장만 하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됐다라는 말을 어렵게 쓴 거죠.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성장만 많이 주장을 하니까 환경이 파괴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 문장. 근대 이후 자연을 개발하고 정복해왔다. 세 번째 문장. 생태계가 훼손되기 시작한 것도 산업혁명 이후의 일이다. 네 번째 문장.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기존 농촌 공동체를 파괴했으며 사람들의 삶을 격리시켜버렸다. 마지막 문장. 파괴된 환경 위에 건설된 도시에서 이루어진 삶은 기본적으로 생태적 가치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다시 얘기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생태계 훼손. 선생님이 요즘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나 해요. 그게 그 농장 건설하는 게임인데, 그 농장 건설하는 게임 보면은 나도 몰랐는데 정말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이게 기후도 고려해야 되고 양분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물 주는 것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조금 줘도 안 되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양분도 그 작물마다 양분 주는 양이 다르고, 그리고 친환경으로 농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친환경으로 지으려면은 벌레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벌레를 잡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농사 짓기 힘들구나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계속 친환경, 유기농, 무기농 이런 거 되게 중시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성장만 하다 보니까 계속 환경이 파괴가 되고, 환경 파괴에 따라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죠. 제일 큰 게 먹거리의 오염. 그래서 우리도 뭐 피부병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먹거리의 오염 때문에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아토피 비슷한 그게 갑자기 성인 돼서 생겼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는 분들 많죠. 그런 것들이 다 성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생태계가 이렇게 훼손되지 않았냐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반박도 얘기해줘요. 물론 성장을 위해 자연을 착취한 결과가 빈곤을 탈출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 무슨 얘기죠? 그래, 물론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잘 살게 됐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 만약에 환경만 중시했으면 우리 이렇게까지 잘 살지 못했을 거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해서 지금 괜찮다라는 건 인정은 해요. 이 사람이 딱 독불장군처럼 무조건 환경보존 이 입장은 아니에요. 오히려 무조건 환경보존 이러면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겠죠. 아, 환경만 보존하면 어떻게 살아?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도 인정은 합니다. 그 다음 갑시다. 그러나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에 그러나 또 나왔네요. 그러나 뭐라 그랬죠? 앞문단과 반대되고요. 중요한 거라고 했었죠. 그러나 그토록 바람하지 않던 풍요는 마음의 고통, 마음의 빈곤을 낳고 있다. 그 다음 문장, 원인은 경제성장의 동력은 경쟁이기 때문이다. 계속 경쟁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경쟁체계에서는 승자만이 살아남는다. 그 다음, 오늘날 경제활동의 주체는 기업뿐 아니라 인간들까지도 경쟁 중심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그 결과, 그러나 경쟁을 많이 한다. 그 결과도 표시하세요. 보세요. 그러나에는 앞의 내용과 반대의 내용이 나오고요. 이건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쟁의 결과라고 했어요. 경쟁의 결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뒤에는 경쟁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고, 결과는 어찌됐든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현상이 일어난 결과. 그쵸? 여기서 결과도 역시 중요해요. 봅시다. 그 결과. 빈부격차는 심화된다. 그 다음 마지막, 그래서 보이죠? 두 번째 문단에 그래서 그 결과 빈부격차는 심화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 그래서 표시하세요. 빈부격차가 심화돼서 또 이어집니다.
경쟁이 됐대요. 빈부격차 심화됐대요. 그래서 마지막 농촌 시절에 비해 삶의 여유가 줄어들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부정적인 결과 여유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 했어요. 이거 인정합니까? 선생님은 원래 서울에 안 살았거든요. 근데 서울에 산 지 이제 1년이 좀 안 됐는데 확실히 서울에 안 살았을 때는 서울이 아닌 무슨 집값도 싸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러지? 공원도 늘 근처에 있고 그랬어요. 도서관도 늘 근처에 있었고 수원 살았는데 수원에 도서관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SK 회장님께서 수원에 도서관도 지어주시고 막 이래서 그래서 도서관도 근처에 늘 있고 그 다음에 좀 맘 편했고 집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뭐 잘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게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이제 1년이 좀 안 됐죠. 서울에 오니까 집 하나 사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서울 안에서 집을 하나 사서 갖고 있는 거는 불가능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살아야 돼. 내가 이겨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고 여유가 없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죠. 경쟁을 하니까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그럴수록 여유가 없어진다. 서울 생활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갑시다. 오늘날 사람들이 느끼는 빈곤은 마음의 허기만이 아니다. 두 번째 문장.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존재감을 확인한다. 그러나 표시하고 있죠? 어디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는 사람 있죠? 본론의 세 번째 문단의 세 번째 문장. 그러나 성장 중심의 가치관으로 인해 공동체적인 관계는 파괴되고 우리는 사회라는 기계의 한 부속품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우린 기계같이 전락했어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교감과 연대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만 타인을 바라본 결과 우리는 불안하다. 이러한 불안은 생태적인 삶의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 가난하더라도 함께 나누며 함께 걱정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생태적 삶에는 오늘날과 같이 생애 내내 지속되는 불안이 자리할 수 없는 법이다. 다시 얘기해서 우린 기계적이다. 그래서 불안하다. 라고 하고 있죠. 됐죠? 그러나 우린 기계적이다. 그래서 불안하다. 기계적이라서 불안하다 하고 있죠. 선생님이 게임 얘기를 아까 왜 했냐면요. 게임을 원래 잘 안 해요. 그래서 무슨 게임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건 모르지만 친구 말을 들어보면은 선생님 친구가 여자애인데 서든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서든 어때? 총 쏘는 거죠. 총 쏘는 건데 그걸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막 아이템도 사고 막 거래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되게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하는 게 게임이잖아요. 이겨야 되고 어떻게든 해야 되고 홍진호 씨가 2위만 하니까 막 놀림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요즘에 시작한 그 게임은 농사 짓는 게임은 이겨야만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내 밭을 내가 꾸미면 되는 거라서 서로 도와줘요. 그냥 갑자기 내가 레벨이 낮으니까 쪼렙이라며요. 그러면 쪼렙이라는데 쪼렙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뭐 거름도 주고 그 다음에 뭐 회복제라는 것도 주고 다 그냥 줘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내가 막 절절 매고 있으니까 돈도 줘요. 500만 원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함께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정말 신기한 게임이다 했는데 그런 경우 많이 없다며요. 게임에서. 원래는 다 경쟁이고 사고 팔고 좋은 거 하나 나오면 아싸 하면서 팔고 막 이런다며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그래서 기계적이고 그것 때문에 불안한데 이걸 안 좋게 보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본론했고요. 마지막에 결론에 처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본론에는 무슨 내용 나오는지 이해돼요? 생태계 훼손돼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냐. 다시 얘기해서 지금 성장 중심이기 때문에 이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하고 기계적이고 힘들어 라고 하고 있죠. 마지막 결론 봅시다. 결론은 문단이 하나인데 결론에서 처음에 문단에 어떻게 시작하죠? 따라서로 시작해요. 따라서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결과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뒤는 완전 중요합니다. 생태적인 삶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성장 중심의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 별표. 다시 따라서 성장 중심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주장이죠.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빈곤 문제가 277쪽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니 성장에 더 이상 기대지 말고 함께 나누자, 즐기자, 쭈루룩 똑같은 말. 다시 얘기해서 결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 성장, 중심, 버리자,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자 이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입장 두 번째입니다. 입장 첫 번째에서는 환경 보존이 중요하다 였었죠? 입장 첫 번째에서는 내가 이거를 해주면 안 돼요, 원래.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은 지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수업. 그 다음에 입장 두 번째 봅시다. 입장 두 번째에서는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은 같이 갈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 역시 이것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고요. 서론엔 문단 하나고요. 본론은 두 개고요. 그다음 본론 자체가 본론 1, 본론 2로 나뉘죠. 본론 1이 문단이 두 개죠. 그 다음에 결론이 문단이 하나죠. 이거 차근차근 봅시다. 서론에서는 무슨 얘기하나? 본론에서는 본론 1에서 하는 내용, 본론 2에서 하는 내용 무엇인가? 마지막 결론에서 하는 내용 무엇인가? 보면 되겠죠? 문장별로 잘 보고요. 서론에서 첫 번째 문장 봅시다. 현재와 같은 식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지구를 오염시킨다면 머지않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도래할 것이다. 기사의 내용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고는 낯설지 않다. 그 다음에 이들은 다음 문장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야기가 보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앞에 같은 이야기가 이러한은 이 바로 앞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이 앞의 내용의 이야기가 뭐니? 일상화되는 상황이다 보니 누구도 환경이냐 성장이냐라는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이야기로 인해서 환경이냐 성장이냐라는 고민이 나온다는 거죠. 난 본론 1로 바로 갈게요. 본론 1의 문단 두 개죠. 첫 번째, 환경운동은 산업화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이 됐대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느새 환경보존은 지구적 과제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환경보존은 당연해 라고 하고 있죠.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환경보존 당연해 라고 한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의 처음을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보입니까? 다시 얘기해서 환경보존은 당연하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했어요. 그럼 그 뒤에 다른 얘기 나오겠죠? 그리고 그 뒤에 얘기가 핵심이 되겠죠? 이러한 주장이 현실적 타당성을 갖추려면 현실의 추이에 대한 엄정한 판단과 그에 근거한 종합적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환경 상태를 평가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뭐뭐뭐 자료 해석에 따르면 환경 훼손이 생각보다 심하진 않다고 한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성장 추구가 파국으로 이어진다는 막연한 논리를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다시 얘기해서 근거가 다 제대로 있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면 환경이 파괴된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론 2로 갑시다. 우리는 환경을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다시 해서 환경 자체가 우리 지금 풀, 나무 이런 것보다 삶의 질, 환경의 개념의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나를 지금 둘러싼 이 주변, 이게 환경이라는 거죠. 맞긴 맞죠. 그 다음에 질 높은 삶을 위해서는 조건들이 필요하다. 환경은 그중 하나다. 다시 얘기해서 풀, 나무, 자연 이런 거는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내가 질 높은 삶을 살려면은 영화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원도 있어야 되고 도서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환경이지 공원, 나무, 그 다음에 꽃 이런 것만 환경인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오, 설득력 있지 않아요? 오, 그 다음에 본론 2에서는 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론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기술과 제도만 뒷받침된다면 우리는 많이 생산하면서도 환경을 덜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환경은 삶의 질이고 우리가 기술만 발전시키면 된다. 그리고 제도만 발전되면 된다. 그러면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을 같이 갈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을 다 잡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결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보전 필요하고 환경 보전 위해서는 경제 발전 필요하다. 둘 다 나눌 수 없는 관계다. 불가분의 관계다. 경제적 성장 없이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경제적 풍요 없이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은 좋은 가르침이 된다. 환경보다도 중요한 건 빈곤 해소이다. 다시 얘기해서 환경은 삶의 질이고 우리가 잘 살고 잘 먹으려면 풀, 나무 이런 걸 보존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결론에서는 결국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은 관련이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경제 발전으로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빈곤 해소 문제나 신경 쓰자라고 하나 이렇게 던집니다. 이해됩니까? 입장 1에서는 환경 보전 중요해 라고 하고 있고요. 입장 2에서는 경제 성장 중요해. 그리고 환경 보존 당연히 하는 건 맞는데 성장과 환경이 관계가 제대로 나와 있는 그 근거가 아무데도 없다. 그러니까 성장한다고 환경 보존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빈곤 해소가 중요한 거고 환경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환경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되 그 안에서 좀 환경을 덜 파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논설문을 봤는데 이 글을 채택한 의도가요. 논설문에서는 어차피 기출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 글은 입장 두 가지의 입장 차이도 분명히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지시어나 접속어가 있죠. 이 지시어나 접속어에 따라서 문장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여주죠. 이걸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어서인데 이번 시간에 논설문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런 우리가 비문학적인 글을 접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비평문인데 사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설명문, 논설문도 어려운 게 많지만 제일 어려운 건 비평문인 것 같아요. 비평은요.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글이거든요. 문학 작품을 읽고 그거를 비평하는 건데 비평문을 미리 연습을 해오면요. 우리 이제 설명문, 논설문, 비평문까지 하면은 어려운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예요. 그 뒤부터는 좀 마음을 편히 먹고 하면 되고요. 규약문에서 조금만 조심하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도 잘 해줘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비평문에서 볼게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